저는 만약에 정말 소중한 누군가가 지금의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생겨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절대 출연하지 말라고 진심을 다해 조언할 겁니다. 오징어 게임하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 그리고 더 존중받는 사람과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요? 남자들은 특히 명심하세요. 물론 여자들도 중요하지만 너무 간단하죠? 이 방법들과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초라한 내면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공지했던 대로 나는 솔로 24기를 제가 시청을 좀 하고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진짜 인기 없을 때 1기부터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 10몇 기부터 안 보게 됐단 말이죠. 왜냐면은 내가 그걸 계속 보니까 자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되고 좀 내가 병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리조이라고 클럽 하시는 아주 러블리한 여성분이신데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 소녀 팬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이번에. 그래서 나의 약간 길티 플레저, 나는 솔로 길티 플레저야. 재밌지만 죄책감이 드는, 뭐랄까 매력적이지만 못돼 먹은 20대 초반에 만났던 전 여친 같은 존재, 나는 솔로랑 재회를 잠깐 했죠. 그리고 워낙 이게 요번 기수가 또 화제가 됐다 그래서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 분석하면서 돈벌이나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 개쓰레기라니까요. 마침 또 제가 사고 싶은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가 아니라 이제 미디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 600만 원 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거 이제 피아노를 하나 더 뽑을까, 이제 기변할 때가 됐거든.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싱글벙글 하면서 보고 분석을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인물 분석을 엄청 자세히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떤 인물을 분석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다는 건 상식적인 수준이라서 하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은 제가 가진 채널 중에 가장 파급력이 있는 채널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내가 그걸 올리는 건 그래도 상식적이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뚱뚱한 사람한테는 돼지라고 놀릴 수가 없어. 많이 먹는 날씬한 사람한테나 돼지라고 놀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막 보다가 소름 돋은 적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인물 분석은 후반부에 하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는 솔로를 보더라도 이 정도 생각은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시청자와 제작자, 출연자가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정말 소중한 누군가가 지금의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생겨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절대 출연하지 말라고 진심을 다해 조언할 겁니다. 이 근거는 아주 단순한 경제학적 논리에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나는 솔로는요, 기본적으로 출연자가 지원을 하고 제작진이 선택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출연자가 을이죠. 출연자 을. 간절한 사람이 을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제작진은 어때? 공개되는 미디어 특성상 최대한 트래픽을 끌어모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돈이 되려면 화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간절한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으로. 저는 솔직히 저에 대해서 좀 깊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누구나 악한 구석이 있고, 그래서 선비들 안 좋아해요. 저는 막 말도 안 되게 선비짓한 애들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악을 이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번 라이브 때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저번인가, 난 개를 좋아하니까 개가 죽는 건 싫지만 고양이는 별 관심 없어서 고양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 라고 했다가 누가 나한테 막 실망했다고 막 하면서 뭐라고 한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도가 누구나 악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선과 악이라는 건 다 상대적이고 각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독 견디지 못하는 악이 뭐냐면 사람을 협력이 아니라 착취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걸 유독 못 견뎌요. 제가 오죽하면 팬분들이랑은 매년 여행을 가거든요. 작년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어요. 공간 자체가 더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 그래서 소중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기준에 따라 잘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데려가 보려고요. 어쨌든 작년에 여행 가가지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당신들한테 가장 먼저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감정적으로는 너무 친근해서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뭘 팔 때 당신들의 객단가나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될 때 너무 힘들고 소름이 끼친다. 왜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만 해도 뭐 친구 가게 가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쓰고 더 많이 사 먹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고 생각해 달라. 이러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했었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뭉클해지네. 여튼 저는 사람을 좀 착취의 수단으로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악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솔로가 그런 착취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환승연애나 그 솔로지옥 같은 건 나는 솔로랑 뭐가 다르냐면 제작진이 출연자를 섭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승연애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00명한테 제안을 한대요. 저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제작진이 출연자를 섭외하는 거기 때문에 출연자가 하기에 따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작진이 출연자를 섭외해 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갑과 갑의 협력 관계가 되거든. 근데 나는 솔로는 프로그램 제작, 운영, 총괄자들도 다 제작진인데 출연자가 지원을 해. 경쟁을 엄청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제작진이 출연자한테 잘 보일 이유가 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는 보통 일반적인 착취뿐입니다. 근데 저는 제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착취당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여기 출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그 깨진 창문 효과라고, 깨진 창틀 효과였나? 범죄 심리학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깨끗한 공간에 깨진 창문 유리를 방치하면 그 공간을 중심으로 혼란과 범죄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사소한 무질서를 쉽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깊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왜 깨진 창문이 길에 보이면 거기서부터 혼돈과 무질서가 시작될까요? 그 공간이 막 대해도 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게 인간이죠. 또 흡연구역이 없으면 담배꽁초가 쌓여있는 곳에서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쓰레기를 내 몸에 잘 품다가 쓰레기통을 찾아가지고 버리는 숭고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건 의식적인 노력이 드니까 언제든 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싶어하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곳을 찾아 헤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비유한 거지 꼭 물리적인 쓰레기가 아니어도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침잠시킬 생각은 안 하고 남들한테 배설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 참가자들이 이 깨진 창틀이에요, 이제는. 20기수가 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나는 솔로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욕을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이 깨진 창문이자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거지. 사실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사랑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데이팅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려고 나는 솔로를 보지 않아요. 욕하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다 덜 떨어진 짐승들의 어리숙한 짝짓기 행태를 보면서 비웃고 깔보고 안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본질적으로 오징어 게임하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오징어 게임은 누군가의 물리적인 죽음이 권력자들의 게임이 되는 설정이죠. 근데 나는 솔로는 뭐 똑같아. 누군가의 사회적인 죽음이 시청자들의 놀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나는 솔로 말고도 이런 현상은 SNS에 많아요. 막 오징어 게임 보면 와, 이 게임 만든 사람 진짜 나쁜 새끼들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권력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힘도 돈도 없으니까 이 정도 게임에서 만족을 하는 거지. 오징어 게임 만든 사람처럼 힘이 있었으면 그보다 더 할 사람들 널렸어요. 이게 다 우리들이 가진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뭐 이런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없어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인간 사회의 모습 중 하나고 또 인간의 어떤 물화와 착취는 인류의 진보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창문이 깨진 동물원으로 스스로 걸어가지 않았으면 해요. 뭐 저야 그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영웅도 아니고, 그래서 나와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진 사람 아니면 어떻게 살든 관심 하나도 없고요.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이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존중받기를 원하시면 안 될 겁니다. 거기는 이미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욕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을 굳이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스스로를 귀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은 더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 절대 자꾸 지는 환경에 날 던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근데 이제 나는 솔로 같은 데가 딱 무시당하고 지기가 쉬운 곳이야. 이게 사소한 거라도 자꾸 지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잘 들어봐. 이것까지 설명하기 좀 귀찮은데 그냥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남자들은 특히 명심하세요. 물론 여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남자들은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게 여성보다 중요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만날 수 있는 이성의 폭, 수준 다 훌륭해져요. 근데 여성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그래서 계급, 위계 내에서의 지위는 남자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
그리고 더 존중받는 사람과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요? 호르몬적으로. 뭐 도파민 이런 거 아니야. 세로토닌이야, 세로토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세로토닌 수치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냥 영장류들 있죠. 뭐 예를 들어 긴꼬리 원숭이의 일종인 버빗이라고 있어요. 버빗 사회에서 우두머리 수컷들은 세로토닌 수치가 복종하는 수컷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을 후천적으로 가장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이 뭐죠? 사람을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배짱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음주의 효과와 좀 비슷해요. 실제로 음주를 좀 적당히 하면 세로토닌 분출시켜 주거든. 그래서 술 먹으면 없었던 용기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더 남자답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이완되고 더 사교적이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세로토닌이 존중받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 낮아지고, 심하면 우울증 생기고, 더 심하면 자살도 하죠.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에도 잘 당하고 충동적인 범죄도 잘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호르몬 중 가장 중요한 건 세로토닌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단순해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남자,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또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달님 제 뉴스레터 안 읽었구나. 세로토닌 관리법. 세로토닌 관리하는 방법은 진짜 단순해. 첫 번째, 자꾸 지눈 싸움 하지 마. 두 번째, 건강한 식단. 매일 고강도 운동. 충분히 숙면하고 햇빛 충분히 쐬고,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편안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 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훨씬 도움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낙관성에도 상관없어요. 근거 있는 염세주의보다는 근거 없는 긍정적인 태도가 심리적으로 훨씬 도움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루의 절반을 이렇게 축 처져서 지하방에서 보내는 천재 과학자보다는 왠지 모를 나르시시즘이 느껴지는 동네 체육관 관장님이 훨씬 더 지위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저번에 말했잖아. 약간 오싹한 구석이 있는 유전자가 자손을 많이 남기는 거라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 방법들과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초라한 내면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요즘에 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인 평을 해봤고,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인물에 대한 분석은 간략하게 해볼게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점이 있긴 있으니까. 뭐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지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똑같이 나쁜 새끼인 거죠. 그래서 오싹한 모습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도 번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가장 욕먹으시는 분이 이제 영식 씨일 것 같고, 화제가 될 인물은 뭐 혹시 옥순 씨? 근데 옥순이야 언제나 화제니까 이 정도인데, 다른 분들도 잠깐 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식 씨 같은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사회인으로서 이제 성장했다고 이제 관계에서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관계는 진짜 다른 영역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지능과 그 문제 푸는 지능과 이 사회적 지능이 너무 다른 거죠. 특히 여자 앞에서는 사실 거의 유치원 시절 남자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나는 솔로에 참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약자라고 선하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이죠. 저는 이렇게 언제부턴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오히려 우리가 보통은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쉬운 힘 있는 권력자들이 비율상으로는 선한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 다만 이제 권력자라는 전체 모수 자체가 적으니까 권력자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잘생겼으면서 능력도 좋은 남자가 적어 보이는 이유는 그냥 잘생긴 사람이 적으니까요. 이런 건데, 저는 좀 권력과 악의 상관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할 기회조차 없어요. 선과 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몽둥이를 쥐어줘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줘 봐야 얘가 몽둥이를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냐 남들을 패는 데 쓰냐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평생 몽둥이를 못 들어보면 평생 내가 착한지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약하니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몽둥이가 없으니까 휘둘러도 괜찮겠지? 난 이렇게 약하고 선한데 내가 어떻게 피해를 주겠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는 언제나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잖아. 그 한 살배기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서열이 생기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성인들의 사회야 당연한 거고. 근데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세상이 악하지 않다는 건 저는 오히려 그 지배계급에 선한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저렇게 강한
이상한 몽둥이가 있는데 이 정도밖에 나쁘지 않다고? 예. 저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히려 착해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 약하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몽둥이 쥐어주면 지금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휘두를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선해지고 싶으면 건전한 방식으로 힘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예, 정도를 걸어서. 그래야지 내가 진짜 착한지 나쁜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지켜야 될 개인적인 태도로는 이게 중요한데, 그 출연자 중에 광수님이라고 있어요. 뭐 행시도 수석하고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하신데, 이게 데이팅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솔로지옥 4에 그 태환 씨도 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걷는 개성 있는 사람이야. 외로운 늑대 같은 사람이야. 나는 대중들이 하는 거는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어떤 개성이라는 컨셉 자체에 과도하게 취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광수 씨도 좀 그런 것 같던데. 근데 여러분, 진짜로 개성 있는 것과 개성 있는 나라는 이미지에 취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진짜 개성이 있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개성 있는 나라는 그 이미지에 취한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은 좀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당연해. 귀여운 것도 똑같아. 진짜 귀여운 사람하고 귀여운 척해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은 다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개성 있는 나라는 이미지에 취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어떤 개성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성이라는 건 그냥 내가 나를 표현하다 보니까 남들과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나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남들과 달라진 거야. 목적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이미지에 취하는 거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한테 휘둘리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만 하면 개성이 있게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홍대병이거든. 내가 그래서 맨날 한참 비혼주의 유행할 때 나 비혼주의다 이런 애들이 사실 가장 개성 없는 애들이다 막 라고 했었거든. 근데 진짜 개성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남들과 달라진 거야. 이런 메커니즘인 거지.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래도 남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중적이라고 개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개성이라는 건 남들을 의식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라서, 그러니까 남들을 의식하지 않았는데 남들과 비슷해질 수 있지. 귀여운 것도 내가 귀여워 보이겠지? 이런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도가 없어야 귀엽거든. 그 나는 솔로 24기의 이제 광수 씨, 또 저번에 이제 잠깐 다뤘던 솔로지옥 4의 태환 씨가 좀 그랬어요. 진짜 개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개성이 있고 독특하게 다르게 사는 나, 이 이미지에 취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개성이 없는 거죠. 목적이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고자 한 거니까. 그냥 뭐 한 10명 중 8명이 플러스라는 거 하고 있으면 난 무조건 마이너스 해야지, 이런 거. 이런 내가 정말 개멋져. 그 은희가 그 반골 기질을 물어봤는데, 물론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골 기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목적 자체가 남들하고 반대 베팅을 하는 거면 그게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개성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적당히 해야 돼. 저도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남들과 달라.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의 차이야.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기 옥수님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번 시즌 빌런이구나 했어요.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 옥수님이 선녀로 보이는 거야. 물론 옥순님도 건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옥순 씨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옥순 씨가 아직 독신인 이유는 그 목적 자체가 깊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면 어떤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걸 못 견디거든. 표정이 진짜 어두워져, 장난이 아니라.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는 이유 자체가 본인보다 못한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음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또 낮은 자존감을 그런 걸로 채우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향적 사회 비교적인 만족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낮은 자아 존중감을 꾸역꾸역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나이는 좀 있지만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매력적이지. 근데 이분이
진짜 실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드남 특집이잖아요. 웃기게 말하면 찐따 콜렉터예요. 찐따 콜렉터. 너드남 콜렉터. 진짜 잘난 남자들은 이 옥순 씨 같은 기술로는 절대 안 넘어옵니다. 되게 경험이 좀 없고 이제 어리숙한 남성들만 이제 혹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럼에도 좀 비교적 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나이는 찼는데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매력이 있었던 여성들 중에 이런 사람이 흔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옥순 씨는 면전에서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아요. 뭐 찐따 콜렉터든 너드남 콜렉터든 콜렉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24기에 출연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쁜 여자가 자기를 저렇게 친절하게 대우를 해주고 존중해준 경험이 잘 없거든요. 살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를 했는데 옥순이라는 사람은 그게 진심이 아닐지라도 진짜 말을 이쁘게 해주거든. 오빠 이거 멋있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콜렉팅이 되는 거지. 나는 솔직히 24기 보면서 좀 반성을 한 게 좀 아프리카 여자 BJ한테 별풍 쏘는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나는 솔직히 그런 여자들 사회에 아무짝에도 기여 못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나 맨날 막 욕했잖아. 나 직업 같지도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편협했다. 왜 돈을 주겠어요, 그 소중한 돈을. 그런 친절한 대우를 어디서 못 받으니까 돈을 써서 받는 거잖아. 근데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돈 아닙니까? 시간과 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시간은 인간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소중하고 돈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교환의 수단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거든요. 근데 보면은 24기 출연자분들 중에서 한 절반은 순간의 충동이나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면전에서 무례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내가 당했으면 진짜 주먹 나갈 것 같은 그런 예,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영자 씨인가? 막 앞에서 막 이상하게 웃을 때도 그렇고 그런 장면이 꽤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옥순 씨는 좀 상식적인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좀 이번 시즌은 다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그 인물별로 하면 할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더는 분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뭐 남자로서 부족하다, 뭐 여자로서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성인 그냥 인간으로서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는 아직도 솔직히 그냥 악마의 편집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현실이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많아가지고 이게 왜 진짜 말이 안 되냐면 그 진짜 상식적인 분들이 있었어요. 뭐 여성 쪽은 영숙 씨라던가 뭐 남자분들은 뭐 영호, 뭐 영철 씨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영숙 씨가 엄청 괜찮았거든요. 여자로서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영숙 씨가 밖에 나가면 남자 그냥 쉽게 만날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미 24기 자체가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어떤 사회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제가 뭐 오늘 뭐 나는 솔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드러냈는데 사실 뭐 어떤 컨텐츠를 보든 나도 뭐 별다를 거 없는 짐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런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하면서 성찰을 하면서 적당히 즐기면 다 괜찮죠. 다만 이제 요즘에 개방형 SNS라는 곳이 그런 좀 자아성찰적인 부분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SNS라는 공간 자체가 그 깨진 창틀이 되기가 쉽거든. 그런 게 좀 요즘 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나는 솔로 24기 분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